블랙박스가 역시 해답이죠. 휴가철, 누군가 당신의 차량을 노리고 있다. 별거 다 잡더라고요. 나는 네가 휴가철의 한리를 알고 있다. 국내 최초의 정통 스포츠카 엘란. 올해가 벌써 20살이에요. 96년 하면 진짜 할 말 많죠. 엘란과 함께 떠나는 그때 그 시절 속으로 지금 봐도 안 촌스러워요. 이번 주 신차 저격. 전기 모터로만 출퇴근이 가능한 가솔린이랑 혼용을 하면은 904km까지. 네. 기름이 필요 없는 친환경 자동차. 카톡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생생한 자동차 정보, 핫한 자동차 이슈와 함께하는 카톡쇼. 네, 오늘도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미 잠은 달아났고 뭐 이불 하이킥 그만하시고 저희와 시원하게 오늘도 달려보시죠. 오늘 저희와 시원하게 달려주실 카톡커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분 아마 뉴스에서 자주 이제 봐가지고 많이 나누실 뵀어요. 거예요. 바로 이상희 산업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취재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들 싹싹 긁어서 자동차 얘기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연결된 모든 생활 얘기까지 싹싹 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우와. 완전 패기 넘치세요. 네. 열대야 더위도 피하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톡쇼와 함께하는 거. 오늘도 핫한 자동차 이슈들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우리 신나게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영동 고속도로의 동평터널 입구에서 올여름 최악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참사의 진실을 밝혀낸 건 다름 아닌 블랙박스 영상. 사건 사고의 숨은 목격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블랙박스를 더욱 주목해야 할 시기. 1년에 단 한 번뿐인 휴가. 몸도 마음도 업되는 썸머 타임. 이 즐거운 기분을 망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계명. 바로 휴가지에서 블랙박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차하고 내리실 때 블랙박스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오늘 여기 주차하고 나서는 확인 안 했었는데요. 주차할 때는 아니요, 상시 녹화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배터리가 또 소모돼서 방전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녹화가 안 됐으면 불안하거나 그런 불안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항시 자동차로 북적거리는 해변의 좁은 도로.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요. 주차 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시민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걱정했으면 잘 안 왔겠죠. 어차피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언제든지 그냥 믿고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그 주차해갖고 뭐 저만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주차를 하시니까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감안해야 되겠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로부터 내 차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블랙박스란 사실. 올여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CCTV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상 정보, 또 음성 정보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CCBB를 가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수사적 측면에서는 뺑소니 사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가지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천천히 서행한다고 해도 와서 이렇게 툭 부딪히거나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 제가 잘못한 건지 좀 애매한 거가 많은데 네. 블랙박스가 역시 해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휴가지에는 이제 낯선 도로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엉키고 차들이 엉키는 데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틈탄 자해공갈단 같은 분위기. 자해공갈단. 어슬렁어슬렁 배짱 좋게 다가와 차에 부딪히는 솜씨가 헐리우드 액션 배우급인 자해 공갈단. 이번엔 어설픈 연기로 우스픈 상황을 연출하는 자해 공갈단. 조심해라, 블랙박스가 다 지켜보고 있다. 으악! 아싸, 호랑나비! 춤은 집에서 추시죠. 별거 다 잡더라고요. 뭐 네. 뺑소니부터 음주운전부터 뭐 이런 자해공갈단부터 블랙박스는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블랙박스가 운전 중에 유용한 만큼 주차했을 때도 도움이 참 많이 되는데 네. 휴가지 주차장은 정말 너무 혼잡해서 주차해 두고 가도 사실 불안불안하거든요. 이 불법충이죠. 사이에 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쓰레기 무단 투기도 있고요. 뭐 차를 그냥 부시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휴가지에서 주차하다가 옆차 긁으면은 대부분 그냥 가십니다. 왜요? 진짜요? 그냥 안 볼 안 볼 사람들이니까. 어머.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블랙박스가 요즘에 많아지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딱 긁으시면은 그때 무슨 영상에서 한번 봤는데 긁고 나서 주변을 다 봐요, 이렇게 블랙박스 이렇게. 있는 차 없는지. 예.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블랙박스를 좀 많이 의식을 하시는 거는 약간 변화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섬뜩한 게 그렇죠. 이 사생활이 다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 기자님 저 그것도 봤어요. 막 경포대나 해운대 같은데 막 비키니 입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그런 곳들 블랙박스로 찍어가지고 팔린다더라 이런 거를 우연히 기사로 봤어요. 거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으로 몰카를 찍는 건데 네. 그건 아무래도 그 적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를 움직여가면서 뭐 좀 위치를 낮춘다던가 그런 영상들이 거래가 되는 거를 저희가 취재를 했어요. 이게 뭐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이제 성적 수치심이 들면 예를 들어서 뭐 탈의실 그런 몰카라든지 휴양지에서 막 비키니 입고 다니는데 뭐 어디 신체 부위를 막 이렇게 찍는다든지 그러면 성폭력 특례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녹화를 했는데 영상을 막 내가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유포를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소지의 영상인 거예요. 그러면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그래가지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3년이랍니다, 3년. 아니 저는 그런 게 없고 3년 동안 안녕. 아까 그것도 우연히 이렇게 접한 기사입니다. 왜 그러세요? 위험합니다. 블랙박스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문제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휴가지에서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무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날씨도 참 덥고 한데 저 고민이 생겼어요. 뭐 진짜 이런 고민 너무 힘들어. 왜? 우리 매니저가 또 왜? 그만둔대요? 이 매니저 진짜 착한데. 연예인들 매니저 중에 제일 힘들다는 박은지 매니저. 진짜 사람 좋게 생겼어요. 도대체 몇 번째예요? 착한데. 왜 그러세요? 극한 직업에 내보내야 됩니다, 박은지 매니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매니저가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폭염 때문에 장난이 아닌데 네. 그래서 운전하기 힘들다고. 너무 뜨겁고 운전하기 힘들다고. 근데 여름에는 저도 그래요. 막 나 운전할 때만 더 뜨거운 것 같고 막 다 타고 여기 막 김이 생기고 이쪽에만. 너무 싫어. 일단 토시를 한번 깔아가지고 팔토시요? 토시를 깔아가지고 그걸 한번 안 타도록 조심을 이제 한번 하라고 30대 하고. 초반인데 팔토시하고 그러니까. 다니고. 또 그게 아니면 아쉬운 대로 선캡 있어요. 요즘 큰 거, 이만한 거. 이렇게 앞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내리는 거 나요. 있는데 그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안 됐다. 검은 거 돼 있던데. 그 차에 검은 거 막 안에 안 들여다 보이는 거 그런 거 돼 저는 있던데. 사실 카톡쇼 하기 전에 틴팅을 했어요. 그래서 어두우면은
처음에는 저는 자외선이 더 차단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로 딱 했어요. 보고 저건 가시광선만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했습니다. 안 그때. 좋은 광선만 차단하는 그런 썬팅이 좀 비싸긴 해요. 틴팅이면은 되게 까매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그게 묘미죠. 안쪽이 막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어이구 막 이렇게 이제 도금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도금을 하면은 이제 좋은 성분으로 도금을 하면 가시광선은 투과하고, 네, 그리고 유해광선, 그러니까 자외선이라든지 뭐 복사열 이런 것들은 튕겨내는 예, 이런 게 이제 있긴 한데 이게 좀 비싸죠. 그 내부 온도 좀 시원하게 하려면은 우리 그거 쓰잖아요. 그 장판, 그 반사되는 비닐 돗자리 그거 딱 앞에다 까는 게 최고인데 틴팅도 그 유사한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정훈아, 누나가 틴팅 한번 할게. 여름 지나기 전에. 우리가 추억 속의 자동차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세대 한국형 정통 스포츠카이자 비운의 모델로 꼽히는 자동차인데 여러분들 과연 알란가 몰라? 확인해보시죠. 1996년 8월 국내 자동차 마니아들의 마음을 뒤흔든 광고 하나. 지금껏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한국형 정통 스포츠카의 탄생을 알리는 광고였는데요. 원색의 컬러로 시선을 압도하고 2인승 로드스터 스타일로 심장을 공격한 주인공은 바로 스포츠카의 정통. 국내 자동차 마니아들은 드림 컴 트루. 당시 X세대에겐 취향 저격. 대한민국의 첫 번째 로드스터인 K사의 엘란입니다. 엘란을 추억하기 위해선 다양한 키워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중 올해 가장 주목할 키워드는 바로 20입니다. 1996년 세상에 나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엘란.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자 모여라! 전국의 동호회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엘란데이 20주년. 20주년 엘란데이를 맞이하여 참가하러 왔습니다. 판매가 중지된 지 무려 17년이 지났지만 첫 출시 때부터 지금껏 엘란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엘란 동호회 멤버들. 그러니까 일단 외제차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나름의 국산차로서 최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차? 우리나라에 컨버터블 차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2인승 스포츠카도 없었고 저는 색깔이 컬러가 원색적인 컬러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색을 가지고 좋아했죠. 네.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올드카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 대체 이들은 엘란의 어떤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열정을 지켜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제가 그때 이제 20살 시절 때 학교 다닐 때였는데 선배가 이걸 타고 왔을 때 그 어떠한 차도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진짜 이것만 보였어요. 그 차만. 제가 이제 엘란 타기 전에 록스타를 탔었거든요. 록스타를 타다가 엘란을 처음 이제 인수를 받아서 운전을 하는데 정말 엉덩이에 힘이 막 들어가는 게 록스타를 타다 엘란을 타니까 엉덩이가 막 아스팔트에 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엉덩이에 긴장을 하면서 탔던 기억도 나고. 가끔 이제 엘란 오픈을 하고 이제 경치 좋은 곳, 뭐 바닷가라든가 그런 곳에 오픈을 하고 노래를 이제 크게 들으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 그 이제 쌓였던 많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것이 고마웠던 걸까요? 오늘 이들이 엘란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카톡쇼에서도 엘란의 20살을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가족이죠. 19년을 함께 했고 사람들의 연결고리다. 나의 로망이라고 그럴까요? 청춘을 함께 해온 차. 앞으로의 인생을 동반해줄 차. 이보다 더 멋있는 우정이 또 있을까요? 국내 최초의 정통 스포츠카 엘란.
올해가 벌써 20살이에요. 20주년 됐는데 출시된 기간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20년 동안 기억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니 참 뭔가 뿌듯하네요. 네, 이게 90년대를 대표하는 문화 한 10가지 정도에는 이 차가 들어갈 정도로 90년대의 화제였죠. 저는 딱 보고 어떤 느낌 들었냐면 왜 유행이 한 10년, 20년마다 돈다 그러잖아요. 네. 할머니 옷장에서 뭔가 이렇게 자켓 같은 걸 딱 꺼냈는데 딱 요즘 예뻐. 디자인인 맞아. 그런 요새 느낌이라서 유행인 거지. 그대로 입고 나가도 되는. 그쵸? 저는 딱 봤는데 너무 세련되고 이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아니 진짜 지금 봐도 디자인이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이런 팝업 램프라고 하죠. 저거 네. 앞에 이것도 시동 올라가죠. 걸면은 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오는 네. 요즘엔 그게 없는데 그 시대에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난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이게 귀엽다고 유행이었어요. 생각했었거든요. 저게 유행이었는데 여러 스포츠카들이 이제 저 팝업식 램프가 처음에는 상징적이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요즘에는 쓰는 브랜드가 하나도 없죠, 지금은. 그리고 뭔가 이 차에서 내리면 굉장히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시대 20, 30대에게는 드림카였겠네요. 그 경제적으로 되면은 정말 사고 싶었던. 90년대의 드림카 정도가 아니고 네. 90년대의 그냥 권력. 그냥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저 오빠 2명 타는 차 타고 다녀. 그게 두 개야. 저 오빠 저 지붕 열리더라. 끝난 거죠, 그냥. 지붕도 열려 막. 오픈카야 막. 이렇게 엘란 이 차를 추억하는 세대뿐 아니라 잘 모르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대와 함께 이 차를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숫자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숫자 키워드는 응답하라 1996. 엘란을 추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엘란이 출시된 해인 1996년입니다. 그때 당시 드라마 유행했던 게 이제 별은 내 가슴에 나올 때 이 차가 나왔었으니까. 제가 그때 16살 때 엘란이 나왔었는데요. 96년도. 그때 장동건인가 제 주연으로 나와가지고 드라마 의가 형제에서 까도남 캐릭터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장동건의 에마 노란색 엘란. 뒤이어 별은 내 가슴에에서 독일 비사의 로드스터를 타고 나온 안재욱은 스포츠카의 패션 정석을 보여주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96년 엘란의 등장으로 한국 자동차계가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면 가요계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은퇴 선언으로 큰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 시절 오빠들을 따라 집을 나선 소녀 팬들 참 많았죠. 이때 태성처럼 나타난 아이돌이 있었으니 H.O.T 하십니다. 꽃미모와 화려한 댄스 실력으로 소녀들의 허전한 마음을 단번에 차고 들어온 당신들은 욕심쟁이 우훗. 1996년은 스포츠계에서도 기념비적인 사건이 일어난 해인데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후 눈물 젖은 빵만 먹어오던 박찬호 선수가 1996년 4월 드디어 4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첫 승을 거둔 겁니다. 1996년 엘란의 출시와 함께한 추억의 사건들. 여러분은 1996년 속 추억에 응답하고 계신가요? 96년 하면 진짜 할 말 많죠. 아, 뭐 H.O.T 오빠들도 있었고. 아, 또 어떤 게 기억나요, 또?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나름 되게 그런 성숙한 척 해가지고 다른 애들 제키 H.O.T 좋아할 때 나 혼자 막 솔리드랑 그다음에 막 선생연분. 노이즈 좋아하고 대학생 그 형 누나들 좋아하는 거 막 그런 음악들이 저는 그때 대학생에서 솔리드 했죠. 이 밤의 끝이죠. 막 끝을 잡았죠, 그때. 잠실로 막. 묻어야겠지. 잠실로 묻어야. 나 이준 씨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실까. 그리고 약간 그런 게 또 라이트 클럽 가면은 다 왜 교포야 또? 포인트. 뭐 어디냐 그러면은 다 교포라 그러고. 다 뉴욕에서 왔대요. 아니, 그 시절에는 사실 유학생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었어. 그래서 유학 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멋있다, 저 오빠. 그리고 또 달라 뭐 보이고. 때 잠깐 나왔다. 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해외 나가지도 않는데 국제면허증 만들고 막. 신분증 주세요. 이러면 딱 딱 깜짝 정말? 그리고 국제면허증 보여. 그리고 알고 보니 이태원에서 유학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때 이거 엘란타고 뭐 경포대나 해운대 가면은
거의 막 평정했겠는데. 진짜 그냥 아주 그냥 끝났을 것 같아. 아니, 주변에 그때는 남자들이 못 다녔을 것 같아. 해운대에는 솔직히 엘란까지도 안 가져가도 그때는 뭐 서울 번호판 있으면 돼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그때 서울 거 이런 거? 서울 55 이러면은 그냥 서울 다- 55가 강남이에요. 맞아. 아, 그래? 강남이에요. 저는 계속 서울 55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진짜? 남자들이 그 55를 고수하려고 그런다 그랬지. 면허증도 이사 강남에서 가도 따고. 이사 가도 5 번호판을 유지하려고. 안 바꿔. 안 바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에도 서울 55 번호판 아직도 달고 초록색, 계세요. 초록색? 네, 유지하고 초록색 있는 번호판 거의 아직도 한 계세요. 15년 동안 같은 차를 타고 있다. 네. 와, 이게 엘란이 출시된 1996년도를 돌아봤는데 우리 진짜 재밌는 일 많았다. 추억할 일도 참 많고.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숫자 키워드는 100억. 웬 100억? 엘란의 두 번째 키워드는 100억. 이 숫자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먼저 역사 공부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사실 엘란은 영국의 자동차 명문인 엘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엘사를 이끌어온 창업주 콜린 체프먼.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F1 자동차는 물론 대중적인 모델인 1세대 엘란을 개발. 하지만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체프먼의 타계로 엘사는 G사에 영입됐고 위기를 극복해보려 2세대 엘란을 출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이때 나타난 구원 투수가 바로 K사의 김선홍 회장. 그는 엘사의 기술을 인수해 한국형 로드스터 개발을 감행했고 80% 이상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1996년 엘란을 출시하게 됩니다. 당시 엘사의 명맥을 이어 차체 중량을 가볍게 하고 코너링 성능을 높인 기술은 해외에서도 찬사를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H사에서 티브론 출시 후 경쟁에 밀려 약 100억의 손실을 남기게 됩니다. 설상가상, 외환 위기까지 겹치며 3년 만에 판매 중단을 선고. 결국 비운의 모델로 남게 된 거죠. 혜성처럼 등장해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불운의 명차. 하지만 엘란은 여전히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넘버원 스포츠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엘란 포에버. 1,000억을 들였는데 100억 손해를 본 거잖아요. 네. 너무 많이 그만큼 우리가 났을 좀 잘 못 만든 건가요? 아니면 차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욕심 없이 만들고 사명감에서 만들고 진짜 자동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게 딱 느껴지는 게 그 영국의 엘사에서 만들었을 때보다 더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김선홍 회장도 이 차를 수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실력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만들었는데 네. 잘 안 됐죠. 그때 당시 무슨 뻥 열리는 차가 어딨어요. 차도 그때는 없는데. 겁맛 들었다 그래가지고 막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사는 4명이 적어도 타야지 이게 왜 2명만 타고 다니냐. 막 이러시고. 그때만 하더라도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제입니다. 앉을 자리가 두 곳밖에 없잖아요. 가족들을 태울 곳이 없습니다. 뒷좌석도 없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른들이 철딱서니 없이 애 아빠가 저거 산다 그러면은 막 소리 들들었다면. 그치. 아이고 그러니까 누구 이런- 아범아 정신 차려라 이제 그러니까 철 등짝 들어야지. 스매싱을 그냥 한 5대는 맞을 만한 그런 차가 아니었어요. 그때 한번 상황이 1996년 다 아시듯이 1997년이면 이제 IMF로 넘어가는 세대. 근데 사실 1996년이 우리 경제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요? 첫 번째 OECD에 가입한 해,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했던 해고 우리 이제 선진국이구나. 좀 사는구나. 이제 저축 같은 것보다 이제 소비를 이제 지갑을 열기 시작하는 시기고 이제 과소비 문화 뭐 80년대부터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과소비 문화가 열리기 시작한 시기가 95년. 그때 같이 지갑을 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선홍 회장도 저렇게 과감한 저런 모델을 내놓은 거 아닌가.
엘란이 좀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말고 한국 1세대 정통 스포츠카의 명맥을 좀 이어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다음 부산 모터쇼에서 볼 수 있을까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국산 중형차 시장. 그 판도를 뒤집을 친환경 자동차가 등장했다. K사 최초로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형차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요즘, 소비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만한 실용성과 고효율까지 겸비한 자동차일지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에코 플러그인 요거 없으면 그냥 일반 K5 신모델이다 그 정도 생각할 정도로 그 예전 모델에서 조금만 업데이트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하이브리드인데 너무 미래적인 디자인 아니라서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K5의 그런 전체적인 차체는 유지를 하면서도 앞부분을 뭔가 이렇게 딱 깔끔하게 뽑아줘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조금 나는 차 이렇게 느꼈습니다. K5랑 크게 다르지 않네라는 생각을 했다가 조금 가까이 와서 보면은요.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카톡쇼 패널들의 리얼 시승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직접 타봤습니다. 화려하진 않고 그냥 뭐 수수합니다. 뭐 여기 알록달록하게 어지럽진 않고 그냥 뭐 눈도 어지럽지도 않고 여기에 그 약간 메탈릭한 헤어라인 들어있는 요 기어봉 있는 데 있잖아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메탈 느낌 나는 거. 무난하게 그냥 20, 30대 남성들이 그냥 좋아할 만한 그런 내장재와 소재와 그리고 구성을 해놓은 거 아닌가 좀 싶고요. 실내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직선을 쭉쭉 썼습니다. 이렇게 쭉 쓰면서 송풍구를 저 끝까지 밀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실내를 넓어 보이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작된 라인들이 쭉 해서 이제 겉으로 돌잖아요. 겉으로 넓게 들고 그 안에 계기판을 툭 집어넣습니다. 요것도 실내를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디자인이죠. 이제 가속은 확실히 이 전기 모터랑 힘을 합쳐서 한 200마력이 좀 넘죠. 202마력인가요? 네, 가속은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속에서 힘 딸리거나 이런 거는 좀 이게 덜한 것 같아요. 더 빨리 좀 안정적으로 확 치고 나가고 되게 좋은데요. 쭉 운전해봤는데 지금도 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핸들이 좀 뻑뻑해요. 그래서 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좀 힘찐 놀랄 수도 있겠어요. 이거 어느 정도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방향이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뭐 물론 사람 개인적인 취향이죠. 취향인데 핸들이 약간 조금 힘이 조금 들어가는. 핸들 조작감은 뭐 조금 둔감한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근데 브레이크가 약간 밀리는 것 같아요. 느낌상. 브레이크가 조금 밀린다기보다는 조금 안 예민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지금 어라운드 빔 모니터가 있긴 있는데 앞부분을 잘라놨네요. 앞부분에 카메라가 없어서 그 뒷부분과 옆부분을 해놨는데 이런 이제 빈틈들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라운드 빔 모니터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편리한 장치죠. 하이브리드 카라서 그런지 전기가 곳곳에서 흐르잖아요. 이거 참 좋더라고 이 기능. 휴대폰 보통 운전 중에 급하게 충전해야 되는데 뭐 선 찾고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도 높고 여기 콘솔 여기 딱 넣으면 바로 충전이
들어가네요. 요렇게. 그냥 툭 던져 놓으면 이거 충전이 바로 시작이 되네. 그게 또 장점입니다. 연비를 체크해 보니까요. 연비가 18.9. 이 정도면은 전체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EV 모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HEV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누르면 EV 모드가 되는 거죠. EV 모드도 그 승차감도 똑같고 그 EV 모드 상태에서 이게 44km를 달릴 수가 있대요. 44km. 저 집에서, 제 집이 도곡동이니까 도곡동에서 여기 상암까지 한 23km 나오더라고요. 그냥 충전만 하고 다닌다고 하면 차값이 감소할 만하죠. 카톡쇼 신차 저격 빵야. 이번 주에 만나볼 자동차는 바로 저는 이 차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 좀 설렜어요. 왜요? 저 예전에 이 차 오너였잖아요. 완전 초기 모델. 1세대 모델. 이거는 구형 모델이요. 맞아요. 1세대 오너였는데 바로 K사의 K5입니다. 이 차는 소나타랑 같이 우리나라 국민차잖아요. 그래서 3초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신차 코너에 계속 이 차의 경쟁자들만 계속 나왔어요. R사의 XM6라든지. 맞아. 16이. 말리부 나왔죠. 근데 이제 계속 비교당하면서 잘 안 팔린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1세대만큼 못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음. 그런데 이번에 K5가 뒤늦은 타이밍을 만회할 만한 비밀 병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바로 뭔데? K사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새롭게 출시했거든요. 우선 이 차를 설명하기 앞서서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가 어떤 측면이 다른지 네.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그 3가지 종류의 그 친환경 차가 있죠. 전기차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중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아니에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하이브리드는 거의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에다가 전기 코드를 붙여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 더 큰 걸 썼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좀 큰 거 쓰면서 전기의 그 비중을 좀 키우다 보니까 전기 모터를 좀 더 센 걸 쓰고 뭐 요 정도 차이지. 기본적인 구조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니까 정말 전문가 같아요. 진짜 그 많은 분들이 자동차 파시는 분이라고 시청자 게시판이 많이 보여요. 딜러분이야. 딜러다. 근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의심이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딜러 아니에요. 딜러인 자동차 전문 기자. 네. 어느 정도의 성능을 탑재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전부 오늘 녹화 전에 직접 시승을 해봤잖아요. 네. 어떻게 딱 와닿는 느낌이 있던가요? 바뀌었구나. 재훈 대략 설명을 하면 모델이 2.0 DDI 엔진에 50kW 전기 모터 그리고 9.8W치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해서 최고 출력이 한 200마력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가 19.3까지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차는 사실 디젤 차인데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를 못 느꼈고 그리고 이 모델 타시고 그 K5의 어떤 특성인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아쉬운 게 핸들이 약간 뻑뻑하고 좀 돌아갈 때 좀 아쉬운 게 좀 느껴졌는데 오늘 모두 녹화 전에 타봤으니까 제대로 탕탕탕 저격할 준비 됐을 거라고 믿고 신차 저격 본격적으로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44km와 904km를 간다. 그리고 이게 진짜 기름 한 방울 안 넣고 내연 기관도 없이 그냥 배터리만 사용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어느 정도까지 주행이 돼요? 요게 이제 44km 정도를 갈 수 있는데요. 4km? 네, 보통 이제 출퇴근하면 한 20km 정도 멀리 다니시는 분들이 20km 정도 다니시는데 그 20km 정도 다니시는 분들은 무리 없이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출퇴근이 가능한. 강남역에서 일산까지 네. 쭉 직진을 하시면 한 44km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전기로만 딱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를 진짜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랑 혼용해서 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연비도 절감되고 그렇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대기질도 좋아질 수 있고. 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온 배경은 딱 이렇습니다. 출퇴근할 때는 기름 쓸 필요 없다. 전기로만 가자. 전기로만 44km 간다. 주말엔 여행 가지 않습니까? 가솔린 여행 쓰자. 갈 때는 전기차만으로 가면은 전기 충전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가솔린과 혼용을 하면서 네. 뭐 1000km를 가건 이게 지금 부산을 가건 뭐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솔린이랑 혼용을 하면은 최대 갈 수 있는 거리수가 904km까지 네. 나온대요. 어마어마하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실제 연비 운전을 하면 1000km 넘어갑니다. 1000km가 넘어간다고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몇 킬로 갈 수 있나요? 한 400km, 600km. 거의 2배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친환경 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전에 저는 그거 궁금해요. 그 전기도 어쨌든 충전하면은 돈 들잖아. 네. 맞아. 전기 충전하면 돈 얼마나 들어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9.8kWh의 그 전기 배터리 있잖아요. 요게 네. 이제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에서 가득 채우면 한 3,000원. 뭐 지역마다 지역마다 틀리지만 한 3,000원 정도. 그거밖에 안 들어요? 괜찮다. 그러니까 하루에 44km로 왕복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3,000원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프리우스 같은 경우가 정말 연비 운전 잘하면은 1리터 한 40km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굳이 돈으로 환산하면 3,000원에 지금 한 44km 탄다는 거니까 네. 뭐 가성비나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차일 수 있겠다. 제가 오늘 집에서 딱 이제 여기를 찍고 상암을 내비를 딱 찍으니까 한 22km, 23km 딱 나오는 집 거예요. 어디시죠? 도곡동. 어. 그러니까 딱인 거예요. 여기 왔다가 집에 가면 3,000원. 나는 3,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이게 구입하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유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과연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얼마만큼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여기서 또 확실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두 번째 저격 포인트 탕탕탕 확인해 보죠. 쉬운 충전 방식, 편리한 AS 과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가 진짜 가성비 면에서 너무 좋고 친환경적인 차이긴 하지만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뭐 단점이라 할 수 있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충전 방식인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휴대폰 충전하듯이 그냥 집에 있는 코드 삑 꽂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 충전. 소요 시간과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무료 충전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충전소마다 다를 수 있는 충전기의 이용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완소 거치형 충전기부터 220V 콘센트까지 활용 가능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에 맞는 충전 방식을 선택한 뒤 충전 주입구에 커넥터를 잘 맞춰 꼽으면 충전 스타트! 9%의 배터리에서 100%까지 완속으로 총 3시간 만에 충전 완료! 이 차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전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새벽 1시부터 충전을 시작해.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휴대폰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맡에 또 특별한 충전 또 기가 있어야 되고 또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전기차의 좋은 점만 계속 홍보가 되잖아요. 근데 불편한 점이나 약간 약점 같은 거를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친환경차를 이렇게 보급을 하고 택시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택시에도 보조금도 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막상 택시 기사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택시 기사는 시간이 생명인데 이런 경우 한 22km, 40km 달리고 또 충전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아니, 뉴스에서 충전 봤는데 기다려야 되고. 그래가지고 충전 시설이 어디 있다고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막 가요. 열심히 막 간당간당한데 근데 갔는데 운영을 안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데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야 타지.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충전 안 되면. 현재 전국의 충전소는 668개. 단 이용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면 서울 지역 충전소는 고작 40여 개. 친환경차의 보급 지원만큼이나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되면 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충전소도 가깝게 있어야겠네요. 생활 반경 안에. 그렇죠. 충전 시설이 가깝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그 아파트에 있어요? 충전 시설이? 아파트 충전 시설이 요즘 아파트들은 있습니다. 오. 예, 근데 예전 아파트에다가 충전 시설 달라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해서 맞아.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공용 주차장이나 네. 아니면 주변의 마트 이런 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상 이제 충전이 상당히 좀 어려워. 괴롭다 그러면은 이 차 사기가 좀 그렇죠. 벌써부터 이런 경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이제 전기차를 홍보를 할 때 자기 집에 퇴근해서 꽂아놓고 출근할 때 빼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나만 그렇게 하냐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아니잖아요. 맞아. 우리 집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 집에다 설치하면 되는데 아파트에 있는 공용 충전 시설은 뭐 새벽 3시에 충전 다 됐으면 빼세요. 이런 전화가 계속 와요. 그거 싫어서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빌라 살다가. 자기도 충전을 해야 되니까 충전 다 될 때 기다렸는데. 조만간 신종 직업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줄 서주는 거? 전기맨. 그래서 전기 배터리를 들고서 보조 배터리 하고 다니면서. 충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겠는데요? 보험사 출동 서비스도 이제 하나씩. 아, 그러네. 전기 떨어졌어요. 이런 거 가가지고. 예전에 우리 기름 떨어진 것처럼. 나 한번 해봤다. 그거를 급속 충전으로 해주는 무슨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렇게 해서 뻥 한번 하면은 충전이 완충이 되는 거야. 그거 한번 개발해. 이거는 진짜 번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나오면 혁신이에요, 혁신. 우리가 진짜 우스개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간과할 수 없어요. 진짜로. 또 아파트에 진짜 300~400세대가 몰려 사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도 배터리 얘기했지만 네. 이게 AS랑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AS가 또 전기 장치가 많아서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고 또 배터리가 이게 뭐 용량이 몇이냐, 볼트가 몇이냐, 무상 AS는 얼마나 되냐, 이게 독일제냐, 한국제냐 이런 게 이제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건 또 어떤가요? 일단 배터리가 우리 휴대폰에서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배터리 효율이 점점 쓰면서 떨어져서 그래. 한 1년이냐 2년 정도 쓰면은 배터리만 또 새로 사서 바꾸거나 맞아요. 이런 예들이 있잖아요. 전기차도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배터리 충전 효율이 점점 떨어져서 그 이제 H사나 K사 같은 경우는 배터리 보증제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배터리가 충전 효율이 내가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진단기를 딱 물려서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은 교체해줘요? 무상 교체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다. 네, 근데 이것도 비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차를 중고차로 산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산 사람만 해당이 너무 돼요. 치명적이다. 중고차는 치명적이다. 네, 처음 산 사람만 해당이 되고 또 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진단기로 꽂아서 진단을 해서 배터리를 갈아주는 거면 나는 충전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회사에 가서 꽂아봤더니 아직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게 또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막 따지고 들어가면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되게 잘 돼야 되고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어쨌든 전기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전기를 다 썼을 때는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약간 그 짬짜면 같은 짬뽕과 짜장의 중간, 뭐 복탕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면 아닌가? 저는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대치예요. 복탕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만약 하이브리드를 사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차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인지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세 번째 자격 포인트 보시죠. 친환경 자동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K5를 보고 있는데 기자님 이런 비슷한 동급 차종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이것보다 먼저 출시된 게 그 형제 회사지만 소나타가 내놓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연비가 그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리터당 17.2km 정도. 그리고 K5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모드만으로도 아까 거리가 비슷한 44km 정도 쭉 달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장 기자님 그러셨잖아요. 모든 이제 기계는 늦게 나온 게 나중에 나온 게 조금 더 좋다. 네. 그럼 K5가 소나타보다는 좀
낫다고 봐야 되나요? H사와 K사는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또 2차만을 위해서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아직은. 중형차 시장에서 H사와 K사를 성능 가지고 논하는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는 그러면 없어요. 디자인 이상형. 소둥이다, 이 K5다. 저는 K 쪽입니다. 저도. 저도 K5가 디자인적으로 좀 남성적. 뭔가 더 날렵하죠. 그리고 저는 약간 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지지난주에 프리우스 했거든요. 근데 진짜 프리우스는 난 미래형이요. 약간 이런 디자인. 미래에서 왔어. 미래에서 왔어. 맞아. 나는 편의 시설을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없어. 마시오. 약간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운전해 보니까 하이브리드긴 한데 편의 장치나 이런 거는 일반 자동차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K5의 풀옵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굳이 막 내가 미래형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뭘 포기할 게 없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게 좋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러니까 프리우스는 사실 좀 망설여졌거든요.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좀 싶어가지고. 근데 얘는 다 있으면서 내가 뭐 전기로 막 나돌아다닐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이득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출시될 친환경차 무엇이 있을까? 정식 출시를 앞둔 C사의 볼트, 귀여운 디자인의 일인용 도시명 전기차, R사의 트위지, 누적 판매 22만 대를 기록한 판매율 1위의 리프까지. 과연 K5가 얼마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치열한 중형차 시장에서 저조했던 성적을 보였던 K5가 2017년형 신차로 다시 이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거기에 또 친환경 자동차가 과연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우리 하반기에 더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핫하고 놀랍고 아주 재미있는 이슈로 돌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밤 카톡쇼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 잘 자요!